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종투입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중국 시황 코멘트입니다. 1월 셋째 주, 즉 17일부터 21일까지 상해종합지수 흐름을 보면 월, 화는 조금 상승했지만 수, 목은 약보합, 금요일은 여전히 하락했습니다. 주 초에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중국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1월 셋째 주 중국 증시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투자 심리와 증시 반응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일 월요일 상해종합지수 0.58% 상승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계속 하락한 것도 있었지만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컸습니다. 1월 17일 개장 전 인민은행은 은행 시스템의 합리적이고 충족한 유동성을 수호하기 위해 7천억 yuan 규모의 1년 만기 MLF, 즉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제공했고 금리를 기존의 2.95%에서 2.85%로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고 2021년 12월 지준율을 인하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 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 외에 인민은행은 1천억 yuan 규모의 7일물 여갈피를 제공했고 금리를 기존의 2.2%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MLF 금리 인하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우선 경기에 있어서 작년 12월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의 실물 경제 지표를 봐도 둔화세가 뚜렷하고 또 최근 몇 개월의 M2 등 금융 지표를 봐도 실물 경제 용자 수요가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쪽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강도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비록 중국의 통화 정책이 나를 중심으로, 즉 중국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통화 정책과 너무 뚜렷한 차이를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 중국의 통화 완화는 좀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17일 중국 증시 개장 후 통계국에서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 및 12월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실물 경제 지표는 과거 중국 시황 영상 중 12월 15일 영상에서 이미 코멘트 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3대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산업 생산 증가율 발표치가 4.3%로 전월치인 3.8%와 예상치인 3.68%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12월 고정자산 투자 누적 증가율은 4.9%로 전월치인 5.2%와 예상치인 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12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로 전월치인 3.9%, 예상치인 3.79%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클릭해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산업 생산 10월, 11월, 12월 고정자산 투자 10월, 11월, 12월 사회소매 판매 10월, 11월, 12월 세계 실물 경제 지표 중 내수 소비를 대표하는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장 많이 둔화됐죠. 이어서 18일 화요일은 상해종합지수가 0.8% 상승했는데요. 전일 금리 인하 효과도 있었고 18일에 인민은행 부은행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일 인민은행 부은행장은 국무원 신문방공실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금융 통계 데이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온 자체가 가장 큰 진이다. 참고로 여기서 온은 평온, 안정, 온자이고 진은 성장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진보, 진자입니다. 경기 하강 압력이 근본적으로 완화되기 전에는 진은 온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온에 불리한 정책은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온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시행해서 진으로 온을 촉진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중점적인 목표는 온이고 정책에 대한 요구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정책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에 관해 부은행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정책은 충분히 힘을 써야 한다.
통화 정책이라는 공구 박스를 더 크게 열어서 총량의 안정을 유지하고 신용대출이 무너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정책은 정확하게 힘을 써야 한다. 정책을 넓고 깊게 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사소한 데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금융부처는 고객들을 맞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출격해서 신발전 이념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유효한 더하기를 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책은 앞쪽에서 힘을 써야 한다. 비록 지금이 연초지만 한 해라는 시간은 매우 짧다. 한 해 농사는 봄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잡아서 일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일해서 시장 곡선의 앞에 서야 하고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문제에 대해 적시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시간을 오래 끌면 시장의 관심사가 허탕으로 돌아갈 것이고 시장의 관심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통한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뒤의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끌 수 없고 앞에 서서 가야 하고 시장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 적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네, 이어서 19일 수요일 상해종합지수는 0.33% 하락했고 20일 목요일은 0.09% 하락했습니다. 19일 인민은행은 LPR, Loan Prime Rate, 대출 우대금리의 매일 발표 시간을 9시 30분에서 9시 15분, 중국 시간이에요. 9시 15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중국 시간 9시 반 개장이니까 LPR 발표가 개장 전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컨센서스 관리를 강화하고 LPR 발표 시간과 금융시장 운행 시간이 더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LPR을 보면 1년 만기 LPR이 3.7%로 전월 대비 10bp 인하했고 5년 이상 만기 LPR은 4.65%에서 4.6%로 인하했는데 20개월 만에 첫 인하입니다. 여기서 특히 5년 만기 LPR 인하는 사회용자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유리한데 개인주택담보대출과 기업의 중장기 대출 등 다수 대출은 다 5년 만기 LPR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상해종합지수는 0.91% 하락했습니다. 네, 1월 셋째 주 중국 증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 초반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부은행장 발언 등이 있었지만 12월 실물 경제 지표 중 내수 소비 둔화가 심각했고 그리고 해외 쪽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증시 하락 등 우려감도 투심 약화에 일조했고 중국 음력설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즉 인민은행이 경기 안정화를 위해 일련의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증시 투심을 효과적으로 만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1분기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만 투심 회복은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고 투심이 회복돼야 그 후의 증시도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 춘절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늘지 않고 있는데요. 상해증권거래소 월, 화, 수, 목, 금, 심천거래소 월, 화, 수, 목, 금. 중국 증시 주요 지수의 주간 등락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플러스 0.05%, 심천성분 마이너스 0.83%, 상해 과창 50 마이너스 1.64%, 심천창업한 마이너스 2.7%, CSR 300 지수만 상승했는데요. 1.13% 상승. 주간 상승 업종은 은행, 부동산, 가전 등이 있고 낙폭 큰 업종은 제약, 바이오, 국방, 화학 등입니다. 작년에 한때 잘 나갔던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등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중국 본토 증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홍콩 증시도 간단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홍콩 증시는 둘째 주에 이어 셋째 주도 주간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의 주간 상승률은 홍콩 항생 2.42%, 홍콩 H지수 2.75%, 홍콩 테크 지수 1.86%. 셋째 주는 중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한 주간 부진한 상황에서
홍콩 증시가 상승한 것은 작년 한 해 계속 하락했던 홍콩 증시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는 건데 지금의 이런 단기 매수세를 추세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좀 물음표입니다. 이유는 해외 국내로 나눠서 보면 해외 쪽은 주로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1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증시 중 테크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타 업종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는 한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지난 1월 20일 정부 산하의 교통운수신업종협동감독관리부라는 부처에서 만빵, 호라라, 디디 호윤,快狗打车등 화물 운송 플랫폼 4곳과 면담을 했고滴滴出行, 曹操出行, T3 出行, 美团 出行 등 차량 예약 플랫폼 4곳에 경고를 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해 정도 내서 화물차 기사, 차량 예약 기사 등 종업원들의 합법 권익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좀 확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2주간 북경 천진 심천에서 확진자가 일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려허 부총리는 춘절 대이동에 동계올림픽이 겹쳐서 코로나 방역 관련 불확실성이 비교적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한 주간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가 해외 디폴트가 있었는데 투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2022년 1월 셋째 주 중국과 홍콩 시황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